안녕하세요. 추가사랑입니다. 오늘은 재배학 3회째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제가 1회 때도 말씀드렸고 2회 때도 말씀드렸고 지금도 또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계산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정 모르시겠으면 틀리셔도 돼요. 저희가 재배학에서 한 20문제가 나온다 하면 저희는 이제 목표가 80점 정도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격증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4개 중에 이렇게 계산 문제는 틀리셔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산식을 써놨거든요. 계산식을 써놨으니까 계산식대로 푸시면 크게 무리 없이 푸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 12kg 되니까 계산식 보시고 푸시면 되고, 저도 이렇게 넘어가시니까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벼의 키다리병에서 유래한 식물 생장 조절제는 했어요. 이럴 때는 키다리병이 나오면 바로 지베렐린으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맞추셔야죠. 제가 말씀드린 거, 저희는 이런 문제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베렐린을 이제 기억하실 때 또 시험에 가장 나오는 게 뭐냐면 지베렐린의 재배적 이용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요 가나 다라 마 요 한 5가지 정도는 외워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필기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계속 이런 문제는 식물 생장 조절제 문제가 나올 때 옥신이라든지 지베렐린이라든지 기타 이제 다른 식물 생장 조절제와 같이 엮어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베렐린이 나왔기 때문에 이 지베렐린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수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1번 수확을 지연시킨다, 2번 지베렐린을 살포한다, 3번 만숙종보다 저숙종을 선택한다, 4번 휴명 기간이 짧은 품종을 선택한다 그랬잖아요. 답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3번이에요. 보시면 이 수발화에 대한 개념하고 이 재배 대책을 써놨거든요. 보시면 수발화는 건 뭐냐면 그 우기에 도복에서 이삭이 젖은 땅에서 작물이 이제 이렇게 아주 접촉해 있으면 이삭에서 싹이 트는 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재배제종을 보면 통상적으로 이제 조기 재배를 위해서 저수종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요 수발의 대책에 보면 요 5가지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요걸 알아 놓으시면 아마 그 시험 문제를 푸시는데 크게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3번은 맞고요. 수학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빨리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아까 말한 이 네 번째 문제는 같이 나왔는데 사실은 3번하고 같이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4번 단리작 맹류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품종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시면 저숙성을 선택한다고. 그래서 맹류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저숙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1강에서도 좀 비슷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보시면 이러면서 하나씩 같이 풀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 이때 보면 보세요. 단리작에서 맹류 재배에서 특히 요구되는 품종의 특성은 뭘까요? 원래 사실은 여기도 만약에 내습성이 있었으면 내습성이 답이에요. 똑같이. 근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습성이 없었기 때문에 저수성으로 간 거죠. 사실은. 똑같은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네. 수발화 대책에서 맹류는 말씀드렸잖아요. 좀 만생종보다 조생종을 갖다 심어야 되고, 그런 이유는 뭐냐? 수발화를 갖다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맹류에서는 아까 말씀 습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3번 내습성이 정답이고, 또 답이 이렇게 나오더라도 조기 재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수성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이 또 답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똑같은 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이렇게 하나씩 푸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죠? 자, 가보겠습니다. 감자의 수량 계산 공식으로 옳은 것은 나왔거든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4번이에요, 4번. 이런 문제는 무조건 맞히셔야 돼요. 이런 문제 틀리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 무조건 맞히셔야 됩니다. 갈게요. 또 알겠습니다. 자, 6번. 내식성 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식성 작물에. 그래서 보시면 토양 침식을 내식성 작물이라는 것은 토양의 침식을 막아주고 지력을 높여주는 작물로 토양 보호 작물 또는 내식성 작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토양을 갖다 보호해 주는 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식성 작물이라는 것 갖다 어떻게 보면 한자로 좀 한 건데, 사실은 저희가 이럴 때 이거를 배웠어요. 저희가 한번 제가 기본적으로 한번 이렇게 배운 적 있어요. 2강 10번 문제인데 보시면 계속 이렇게 연결될 거예요. 날짜마다 보시면 이렇게요. 제가 그때 작물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 작물을 그래서 크게 용도에 따른 분류, 생태적 분류, 재배 이용에 따른 분류 그랬어요.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문제까지 같이 문제를 보셔야지 또 일을 하시니까 2강에서 2강 10번 문제라 했으니까 그때 보시면 이렇게 그 작물의 분류법 중 작물을 재배하는 생육 적용 등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는 분류 부분에서 생육 적용에 따른 분류를 갖다 생태적 분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태적 분류 골랐고, 그때 제가 아마 용도에 따른 분류는 뭐 식용작물, 공해작물, 약용작물, 기호작물, 사료작물, 녹비작물, 오래작물 이 식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안에가 또 혹시 시험이 나오면 이 안의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이 토양 보호 이게 용도에 따른 분리 안에가 아까 말씀하신 사료작 녹비작물이 있는데, 사료작물하고 녹비작물에서 이 콩가작물, 특히 이 콩가작물들이 지력을 보호하는 작물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당연히 3번이 돼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하면 한번 봐볼게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또 이번에 지방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요. 지방 공무원 시험에 구급 시험에 나온 것 같은데, 보시면 이 콩가에 속하지 않는 작물이라고 해서 아마 올해 시험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알퍼퍼 콩가 작물 맞죠? 또 화이트 클로버 콩가 작물 맞죠? 여기 보시면 그죠? 리드 클로버 콩가 작물 맞죠? 티머시는 티머시가 답이네요. 3번. 요거는 티머시 같은 경우에는 화분과 작물이죠. 화분과 작물. 화분과 작물일 거예요. 화분과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배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나왔어요. 우리나라 농업의 당면 과제와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 유통 적형의 분화, 생산 규모가 단일화, 뭐 유통 구조 개선한데 이런 것은 4번이죠. 다양화시켜야죠. 네, 다양화시키는 거 상식성 내풀 수 있는 문제니까 자, 이렇게 써놨어요. 보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죠? 이런 신문제는 맞추셔야 돼요, 사실은. 예, 계속해서 신문제 맞춥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 맹류 재배에서 종자 파종량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파종 방식은 자주 나와요, 시험에. 예, 산파입니다. 제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은 이 산파하고요. 특보름 하고요. 산파하고 이렇게 써놨어요. 산파를 하면 노력이 절감되긴 해요. 그 대신 막 뿌리니까 뭐 포장 없이. 근데 그 대신 종자 소요량이 가장 많죠. 그래서 오늘은 이 산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또 두 번째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적파를 좀 알아주시면 돼요. 적파. 적파를 한번 좀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적파를. 왜냐면 이 자주 나오는 문제가 요게 나와요. 적파나 산파보다는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간다. 노력이 좀 많다. 이렇게 좀. 그래서 적파하고 산파만 좀 알아놓으시면 크게 뭐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이렇게 구분해 아마 파전 모양식은 요 네 개만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산파하고 적파 정도만 알아놓으셔도 크게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 했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자, 간작의 대표적인 형태는 1번 맹류 줄 사이에 콩을 재배, 2번 벼 수확 후 보리를 재배, 3번 논두렁에 콩을 재배, 4번 콩밭에 수수나 옥수수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시키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보면 답은 1번이죠. 네. 보시면 1번입니다. 그냥 보시면 이제 작부책에는 우리가 이제 일정 포장해서 몇 종류를 건물 해마다 바꾸어서 재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고, 작부책에 대해서 한번 개념은 좀 알아두시면 좋고, 간작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생물이 자라고 있는 상태에서 고랑 사이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렇죠? 맹류 줄 사이에 콩을 간작하는 게 간작의 대표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갈게요. 10번. 우리나라의 벼농사에서 소모 도장 효과가 가장 큰 시기는 이랬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모 도장 효과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소모 도장 효과를 보시면 일조의 건물 생산 효과에 대한 호흡 증대 효과의 비를 소모 도장 효과라고 하고요. 소모 도장 효과가 크면 건물의 생산에 비한 소모 경향이 켜지고 도장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이 소모 도장 효과가 가장 커지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비가 많이 오는 비가 많이 오는 7, 8월이 소모 도장 효과가 가장 커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앞에 내가 뭐 소모 도장 효과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소모 도장 효과가 클 때는 장마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한 7월, 8월 정도 갖다 소모 도장 효과가 가장 큰 시기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 11번. 가수 재배에서 기본적인 정지법 중 주간을 일찍 자르고 3, 4번의 주지를 발달시켜 술잔 모양으로 만드는 정지법은 그랬거든요. 보시면 뭐 1번 개시형, 2번 원추형, 3번 변칙 주간형, 4번 울타리형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가수의 주된 정지법을 제가 해놨어요. 보시면 원래 임목형 정지형이랬어요. 원추형, 배상형, 변칙 주간형, 개시형이 있고요. 임목형 정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는 임목형 정지, 울타리형 정지, 덕형 정지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붙어있구나. 보시면 이게 개시명이거든요. 개시명. 출전 모형으로 만드는 건 개시명이에요. 개시명이라서 이걸 갖다 배상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배상형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짧은 원주기 상에 3, 4개의 원가지를 발달시켜 수형이 술자명으로 되게 하는 정지법을 말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개시명이다.
되고, 다른 형에 대해서도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됐거든요. 그런 문제는 또 나오면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조심할 할 거는 또 뭐 개심형인데 이게 배상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가끔 배상형으로도 나옵니다. 시험이. 자, 12번. 화학적으로 염기성 비료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게 또 시험에도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비료의 종류나 이제 종류를 갖다 구분을 할 때 이제 반응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화학적 반응이 있고 생리적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한 건 생리적 반응인데,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 염기성 비료에 속하는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답은 이제 3번인데, 3번이 아니라 답은 이제 석회질소, 용성인분, 세 번째죠. 석회질소, 용성인분, 나머지 토머스 인비인데, 이게 화학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찍으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화학식 기호를 모르시면. 자, 1번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1번이, 이게 황산 암모늄이에요. 황산 암모늄이에요, 이게. 이에요. 화학식 써놓으면 저도 못 맞추겠어요, 사실은. 답은 2번이고요. 2번 좀 더 설명해 드릴까?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이게 질산 암모늄이에요. 중성비료죠. 그다음에 조금 K 때문에 그 감은 오시죠. K 때문에 이게 황산칼륨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음, 그 화학식을 모르면 맞출 수 없는 문제라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글로만 외우세요. 한글로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한글로 외워줘 이렇게 화학식 나오시면 어쩔 수 없이 틀리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산식 하나 틀렸고 자 화학식 몰라서 틀렸고 이제 세트 할게요. 이제 뭐 그러면 일단 90점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틀린 거 두 문제니까 이렇게 보시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예, 이 세 개는 아주 잘 나옵니다. 사실 공무원 시험에도 되게 잘 나오는 거고요. 아마 기사나 산업기사나 뭐 이런 기타 제명 문제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학식으로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어요, 사실은. 예, 저도 좀 처음 본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답은 석회질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해놨거든요. 보시고 2번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갈게요. 학식 너무 어려워요. 자, 13번. 자, 풍속이 2에서 4ml/s 이상일 때 식물체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장애 현상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풍속에 대해 이제 풍해죠. 풍해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1번 자 가볼게요. 냉풍은 창문 체온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냉해를 유발한다. 맞죠? 자, 두 번째 수분 수정이 저하된다. 맞죠? 세 번째 CO2 흡입량이 가다하게 증대된다. 이건 좀 한번 볼게요. 자, 4번 습도가 낮으면 백수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도 맞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시면 이 생리적 장애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해놨어요. 보시면 요 특징증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풍해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보시고 요거 백수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면 좋으시고요. 가끔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이 세 번째가 틀린 거는 사실은 보시면 요게 틀리죠. 강압성이 간퇴가 돼요. 증대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꿔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가겠습니다. 또 14번 갈게요. 자, 14번. 배우출수와 관련된 기상생태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4번, 14번은 사실은 기상생태형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되게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 14번을 푸시려고 하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 14번에 대해서 이제 푸시려고 하면, 자, 이게 네 번째고요. 죄송합니다. 이거에 대해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만약 이걸 공부하신다 하면 굳이 제가
한다면 이게 네 번째고요. 어, 맞나? 그리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게 두 번째고요. 이게 첫 번째. 무슨 말씀이냐면 일단 14번 문제를 푸시려 하면 1번을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를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외우셔야 되고 네 번째를 정확하게 구별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14번 문제 푸시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놨던 이 해설을 다 아셔야지만 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이 네 개가 너무 어렵다, 나는 못 풀겠다 하시면 또 틀리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근데 공무원 준비하신 분들은 안 돼요. 이분 잘 맞추셔야 돼요. 이분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산업기사 기사 뭐 기타 재배와 관련된 이제 자격증 시험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거는 외우실 때 1번 하고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게 외우실라, 이게 푸실라 하면. 그래서 보시면, 자,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1, 2, 3, 4번을 외웠다는 조건 하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가볼게요. 1번, 조기수거를 목적으로 조파 조식할 때는 강형이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됐잖아. 아니에요. 감원형이에요.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왜 감원형? 내용 다 안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있어요. 그리고 다 작은 BLT형이 돼요. BLT형. 자, 그 다음에 그 벼우 감강형은 묘대일수 감흥도가 낮고 만식 적응성이 크다. 2번이죠. 답이 2번이에요. 어디에 나오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 있죠. 감강형 만식 적응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꼭 풀고 싶으신 분들은 4번, 3번, 2번, 1번을 다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공무원 준비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기본적으로 또 가끔 변형 문제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만 제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도 머리 아프신 분들은 틀리셔도 됩니다. X 치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세 문제 틀린 거지 않습니까? 또 넘어갈게요. 자, 15분. 그렇죠. 이런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자, 15번. 식물지의 줄기에 정화 생장을 촉진하고 수가 생장을 억제하는 식물 생장 조절 물질은 했어요. 이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옥신입니다. 옥신. 그래서 답은 옥신이에요. 장화우세형이라고 하죠. 장화우세. 이 말을 말씀드린 거는 요즘 이제 한글로 많이 나오니까 한글을 갖다 좀 한문으로 표현한 게 이거예요. 장하우세. 그래서 답은 옥시입니다. 우리 그 말씀드린 이런 문제 푸셔야 되니까 저희는. 그리고 아까 말씀한 지베델린과 옥시는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 중에 단골 소재고요. 그 다음에 이 옥신의 재배적 이용도 한 12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12개 정도를 시간 날 때마다 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앞에 이제 한 글자를 따서 가지고 외우는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지배델린하고 오옥신 정도는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분명 말씀드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푸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들을 나중에 재배적 이용이 나왔을 때 했습니다. 16번 가도록 할게요. 16번 토양 입단 형성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법은, 그렇죠. 아주 또 좋아하는 문제 나왔지 않습니까? 자, 토양 입단 형성. 우리 이렇게 나와 있죠. 토양 입단 4가지. 아주 좋아하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경운, 2번 입단의 팽창과 수축의 반복, 3번 콩가작물의 재배, 4번 나트륨 이온의 증가. 보시면 토양 입단 형성 여기 딱 4가지 나와 있으니까 답은 3번. 자,
이런 문제만 우리는 계속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 저희는 풀 거예요. 그래서 되는 거고. 자, 17번 갈게요. 자, 17번 벼에서 간수해가 가장 큰 시기는 했어요. 보시면 제가 우리가 1강에서도 한번 저희가 이제 배웠던 적이 있는데 1강 10번 문제를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래서 그때 10번 문제를 할 때요. 저희가 한번 이제 짚고 넘어가자는 거죠. 수에 관여하는 요인으로 설명을 옳은 것은 해서 수온이 낮은 것은 호흡 기대 소모가 비해서 적다. 이렇게 해서 그때 해설을 달 때 이 같은 해설을 달았어요. 이 같은 해설을 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에 관여하는 요인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물어보는 게 간수해가 가장 큰 시기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생육 단계 이 두 번째 나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그 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1번, 2번 침수 요인 이거에 대해서 공부 아까 시험 문제를 봤다 하면 이번에는 이거 단순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시면 벼는 분열 초기에는 침수에 강하고 수인기에서 실수 계약기에 가장 약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수인기하고 출수 계약기, 수인기 없고 출수 계약기 3번이네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갈게요. 또 18번. 18번. 감자나 양파 같은 영양체의 맹화 억제를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방사선은 그랬어요. 감마선이죠? 감마선. 네. 이것도 우리가 2강 18번에서 유사하게 한번 또 배웠어요. 보시면 볼게요.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알아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뭐였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일단 잠깐만요. 17번 불렀네요. 18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똑같이 써놨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18번 방사선 동위원소의 농업적 이용에 있어 방사선의 어떤 면을 가장 이용하는가에서 형광작용을 이제 했는데 제가 그것보다는 답을 제가 이제 문제 해설하면서 이게 더 많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 문제에는. 그래서 추적자로서 이용, 방사선 조사, 육종에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었고 이번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갔죠. 자, 맹화 억제를 하는 게 뭐냐라고 되는 거죠. 맹화 억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맹화 억제 효과가 두 번째 나오죠. 이때 뭐냐면, 감마선이 맹화 억제에 주로 사용되는 방사선이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가도록 할게요. 19번 다음 중 대기 오염 물질의 피해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어. 이거는 작물생량 문제죠. 작물생량 문제예요. 작물생량에서 이 문제도 어려우시면 틀리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세 문제 틀렸기 때문에 마지막 한 문제 더 틀려줘야죠. 여기에서. 그래서 이거는 보시면 제가 이게 대기오염 스트레스에 관한 부분을 써놨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말이고요. 계절적으로는 가을, 겨울에, 그 다음에 하루 중에는 야간에 피해가 더욱 조정된다. 아니죠. 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사실은 피해가 많이 있죠. 하루 중에는. 그 다음에 봄과 여름에 많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어려우시면 틀려도 돼요. 자, 20번 가겠습니다. 자, 엽록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서 부족하면 잎이 황백화 현상을 나타낸다. 이에 해당되는 원소는 우리가 무기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제씩 한 번씩 나오는데 한 번씩 그 나올 때마다 알력을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는 몰리브덴 나오고 동서 나오고 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나왔네요? 마그네슘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